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를 통한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경기도가 해당 물류센터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양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의 콜센터 근무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연관된 누적 확진자는 공식적으로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40명 넘게 늘어나면서 물류센터발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확진자 대부분 근무자와 가족, 지인들인데 인천 지역이 가장 많고 서울과 경기에서도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부천 물류센터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 신발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고양 물류센터 사무직 직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와 인천 부평구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는 한편 고양 물류센터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경기도는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셧다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가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확진자는 검체 검사를 받고도 인천 부평동의 한 콜센터에 출근했는데 이 때문에 직장 동료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 확진자는 물류센터에서 일한 다음 날 경기도 부천의 대형 콜센터로 출근했는데 방역당국이 전체 근무자들에 대한 검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보험회사 대리점 직원 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와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 계속되면서 서울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화영업 대리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KB생명보험 대리점 직원 1명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층에 근무한 직원 등 11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추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까지 모두 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63명은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환자이며 19명은 이들에 의한 접촉 감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4,160여 명에 이르는 쿠팡 전 직원은 자가격리 상태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택배기사 2,500여 명에 대해서도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7차 감염이 발생한 성동구에서는 감염자가 하루 새 4명 증가해 모두 22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산발적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입소생부터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72개 학교 기숙사 입소자 5,800여 명을 다음 달 3일부터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 서초구의 영어 유치원 24곳의 직원 595명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이렇게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공공시설은 이용이 중단되고 공공부문의 행사도 취소, 연기됩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에서는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미술관과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의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은 2주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도 적극 활용해 사람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자치단체가 발령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이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문을 여는 업소에 대해선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 택배 터미널과 물류창고 등에 대한 방역 점검도 추진합니다.
우선 관리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 1,300여 곳, 택배터미널 8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시설물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동시에 2주간 지방자치단체별 점검과 함께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물류시설 방역 지침도 마련해 내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 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첫 만남. 오늘 대화 그 말씀만큼 좋은데 김 대표님 잘해주시면 뭐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거 하면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발길을 서둘렀습니다. 빨리 들어가는 게 더 부담스럽겠죠? 관례적인 모두 발언 없이 기념사진만 촬영하고 곧장 회동장으로 이동한 세 사람. 배석자도 최소화해 노영민 비서실장만이 자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3차 추경 예산안 신속 처리 등 코로나19 경제대책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협치의 제도화 방안도 중점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회동 시간은 1시간 10분이었지만 산적한 국정 현안 탓에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의 논의는 2시간을 넘겨 진행됐습니다. 오찬 직후엔 30여 분 동안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156분 동안 이뤄진 대통령과 거대 정당 원내대표들의 만남. 코로나 위기 극복을 비롯해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0.5%로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여파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는 0.5%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3월 기준금리가 사상 첫 0%대에 도달한 지 2달 만에 다시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당초 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성장률 추락 등으로 인해 한은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할 걸로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정도 줄었고 무역 수지도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전망치 2.1%보다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한은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 마이너스 1.6% 이후 11년 만입니다. 수출 감소와 소비 부진, 투자 축소 등 상황이 악화되며 여러 지표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이 확인되자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이 오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하면서 코로나19 영향 속에 22년 만에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국내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가 2달 연속 줄었고 감소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 찬바람이 임시 일용직에 이어 상용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3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2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 5천 명 줄었습니다. 감소율 2%. 사업체 노동력 조사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번에도 고용 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됐습니다.
임시 일용근로자는 2달 연속 마이너스 7%대를 기록했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타 종사자도 7.5% 줄어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3만 3천 명 줄어 0.9% 감소해 0.1% 감소한 3월보다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4,000명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37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거리 두기에 영향을 받은 대면 서비스 업종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줄어 전달에 이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은 9만 3천 명 줄었고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 관리업도 5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고용부는 3월보다 채용이 큰 폭으로 줄어 상용직마저 급감했다며 무급, 유급 휴직 등으로 어렵게 고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뽑을 요인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오늘 오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이 조치가 홍콩 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중국 제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홍콩 기본법 부칙에 넣어 시행할 방침입니다.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 전복, 테러 등 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수행할 정보기관을 홍콩에 설치하는 게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논의 과정에서 당초 공개된 초안보다 처벌 대상을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돼 단순 시위자도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홍콩 민주화 세력은 이 법이 홍콩 정부와 시민이 누려왔던 자치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 두 체제, 이른바 일국 양제 원칙이 더는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법 폐기를 위한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 주권이 반환된 1997년 7월 이전 미국 법이 홍콩에 적용됐던 방식으로 홍콩이 더 이상 미국 법제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 지위를 박탈하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비자 제한, 경제 제재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이 있다고 밝혀 미중 갈등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외교 전략 조정 회의를 개최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보안법과 미국 주도의 경제블록 EPN을 두고 미중 갈등 양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는 물론 경제부처까지 총출동해 최근 미중 갈등 상황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국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부는 국제 환경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EPN과 관련한 정부 방향 역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논의들은 했었고 그러나 아직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고요. EPN 자체가 아직은 구상 단계고 정부는 다만 오늘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 보안법 관련 내용은 오늘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로 예정된 외교전략 조정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대원 8명이 함께 시골 주택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춘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휴영 기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에 있는 사망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 울타리 안쪽으로는 컨테이너 건물 한 동이 보입니다. 이 건물에서 약 15m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황토방이 하나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바로 이 황토방이 사망사고가 벌어진 현장입니다. 숨진 소방관들이 발견된 것은 오늘 오전 8시쯤으로 강원도 홍천소방서 소속의 40살 권모 소방위와 44살 김모 소방장입니다. 사고가 난 이 집은 이들의 동료 소방관의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전인 어제 쉬는 날을 맞아 다른 동료 6명과 함께 이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건물은 총 3개 동으로 어젯밤 자정까지 8명이 모두 같은 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숨진 2명은 자정 이후 황토방으로 들어가 잠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6명은 가장 큰 건물 한 동에서 잤고 이 건물에서 잠을 잔 동료들이 오늘 아침 황토방에 있던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집에서 잔 6명은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황토방에 화목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었던 만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양 회장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에 대한 확정 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최 씨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과 유족은 서울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 기자회견에서 최 씨의 사망이 명백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형은 앞으로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약한 사람 어깨에 짐을 메어주면 그건 큰 짐이 되는 것이라며 갑질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6일부터 2주간 대규모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 할인 행사의 명칭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다음 달 26일부터 2주 동안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동 제한, 매출 감소, 판매 애로 등의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소 유통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또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남대문을 비롯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통시장 633곳과 업체 2천여 곳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시식회와 경품 행사 등 마케팅 비용과 함께 할인 판매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도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늘리고 냉장고와 에어컨 등 10개 품목인 항목에 의류 건조기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과 공용 홈쇼핑에서도 동시에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최대 40%에 이르는 할인 쿠폰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동행세일 개최 기간에 여행과 외식을 촉진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새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완성차 업계와 정부, 지자체가 공동 출연해 5천억 원 규모의 상생 특별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관세 조사도 별도 신청 없이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5G 통화 품질에 대해 KT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안전 판매에 대해 책임을 진 것일 뿐 통화 품질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한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5G 통화 품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KT 5G 가입자 임모 씨는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상대방 소리도 끊겼다며 LTE에서 5G로 바뀐 뒤 품질이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 입장은 달랐습니다. 임 씨가 민원을 제기한 뒤 수차례 현장 조사를 해봤지만 통화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조정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T 판매 대리점이 5G 고객 가입 때 받아야 하는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무 고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 담당자는 지난 7일 민원인 임 씨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며 연락해왔고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G 가입 이후 낸 8개월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임 씨가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 등입니다. KT는 지난 1월에도 5G 불통을 호소한 고객에게 4개월치 요금 32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도 고객 민원 관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G 서비스는 기지국 사정에 따라 데이터 속도에서 차이는 발생하지만 통화 품질은 문제가 없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경찰이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했고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을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을 일반 차량이 차지한다는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 지침을 마련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전기차 택시 운전을 하는 홍사공 씨. 연료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LPG차 대신 전기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입은 줄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번번이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어 매일 10시간 이상 개인 충전기로 충전해야 했습니다. 충전하느라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을 까먹는다 이 얘기죠. 택시는 바퀴가 굴러야지 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충전 기다리고.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이렇게 주차하면서 전기 차량은 충전조차 하기 힘듭니다. 차를 여러 대 소유한 입주민이 일반 주차면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구역까지 수개월 차지하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물론 청주시 공무원까지 나서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또 알았다 흔쾌히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두세 번 그렇게 치워준다 약속을 해놓고 이동주차하지 않고. 관련 법상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단속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법에도 이미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계도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전기차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장중 205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경제 전망치 하향 소식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6포인트 하락한 2028.54에 코스닥은 15.84포인트 내린 708.75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부분적인 경제 정상화 조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오름폭을 모두 반납하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연이틀 내림세를 이어갔고 강원랜드는 카지노 일반 영업장 휴장을 연장한다는 소식에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비대면 산업 확장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은행주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또 네이버는 글로벌 웹툰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5%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오른 123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날이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은 하늘에 햇볕이 기온을 꽤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이렇게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더워서 가벼운 옷차림도 어울리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이 열기가 금세 식어버립니다. 옷차림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만 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높게 오른 기온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영서 중남부와 경북 북부에서는 밤까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중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이제 자외선 지수도 꽤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슬슬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광주 모두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청주와 대구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내일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기온은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날이 좀 덥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